2024년 3월 6일 이정훈입니다. 대처 영국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980년대의 미국 대통령 레이건처럼 1970년대의 영국 총리 대처처럼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법 행동에 대해서 대안은 없다. 초강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민노총, 대한민국을 휘어잡고 있는 민노총, 전교조, 전공로를 잡는 노동개혁까지 해야 됩니다. 그 중간 단계가 의료개혁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3만 불 중간에 와 있죠. 네, 상당히 잘 삽니다. 더군다나 요즘 엔화가 낮아갖고 일본 여행 가서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가서 신나게 놀고 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는 낫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7년째 3만 불대에 갇혀 있습니다. 호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6만 불, 5만 불 돌파한 지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목표로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 좀 더 강하게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무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는 국내에서 안보와 관련해서 큰 위기가 일어나면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요. 국내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큰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회의를 엽니다. 대통령이 주재할 수도 있고 총리가 주재할 수도 있는데 직접 대통령이 주재했고 그 앞에 의사 집단 행동을 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물론 국무회의보다는 장관 수는 줄지만은 더 많은 장관 이외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 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지금 출근하지 않는 것을 비정상적 책임방기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지적을 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의대 증원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예산 1,200억 원 예비비를 도입해서 이제 전공의들이 안 나오게 되면은 병원이 마비되겠죠. 그러면 다른 의사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게 최후의 보루가 군이지 않았습니까? 군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외교 파트도 있고 교육 파트도 있고 의사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군의관들을 투입해서 국민들 의료 문제를 대응하겠다. 1,200억 예비비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전공의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대학 병원에서 운영하는 수련병원들은 상당히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비상진료 체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군의관이라든지 또는 기타 의료원들을 총동원하고 또 PA 간호사, 의사를 도와주는 거의 의사 수준의 간호사들 많죠. 병원 가보면 의사들보다는 간호사들이 더 잘하죠. 그런 간호사를 총동원해서 전공의가 없어도 비상체제 하에서 버티겠다라고 했습니다. 돈과 조직을 동원하겠다 그랬습니다.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 전공의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겠다. 저도 상당히 제가 의료 분야는 약해서 헷갈리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과대학은 예과 2년을 다니고 본과 4년, 그래서 6년 동안 대학을 다니죠. 대학을 마치면은 국가 의사시험을 봅니다. 국가고시를 보죠. 간호대학은 4년이고 의과대학은 예과 포함해서 6년인데
마치면 각각 국가고시를 봐서 의사와 간호사 자격을 갖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사가 돼갖고 병원에서 이때는 일반 의사예요. 자기 전공이 없어요. 이런 의사들이 병원에서 1년 동안 수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로는 인턴이라고 표현하죠. 수련, 의사로서의 수업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병을 고치는 건 많은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가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시 한 4년 정도를 자, 나는 안과를 하겠다, 나는 내과를 하겠다고 정해서 그쪽만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공의 과정을 한 4년 들어갑니다. 이걸 레지던트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턴과 레지던트 때 군대에 가게 되면 군의관을 대체로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련의는 소수고 전공의가 4년 정도 하니까 이들이 다수인데 이들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를 4년간 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증을 받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안과를 했으면은 안과 의원을 개인적으로 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과를 했으면 내과 의원을 차릴 수 있는 거죠. 수련의, 전공이 다 의사지만 우리가 보통 의사라고 사회에서 말하는 의사들은 바로 이 전문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진짜 의사죠. 이 전공의는 아직은 공부하는 수련의보다는 좀 낫지만 전공을 배우는 단계고 배움을 끝내고 난 사람들은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게 옳지요. 대학병원에 가보시면은 대개 이 전공의 레지던트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시면은 먼저 이렇게 대화로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 사람이 막 컴퓨터에 제가 말하는 걸 쳐넣죠. 그러면 그게 진료자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진짜 진료를 할 의사를 위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쳐놓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은, 다시 부르면은, 그 자료만 딱 보고 의사가 묻기 싫으니까, 대충 알았다고 하면서 조금 더 물어본 다음에 바로 처방을 하는 게 대학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 전공의까지 맞춰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료계를 재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1, 2년 해서 대학의 교수가 되고 싶으면은 그 대학병원에 전임의라는 자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반 학과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난 다음에 박사를 영어로 닥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닥 그래가지고 어떤 연구소에 가서 박사학위를 갖고 연구원으로 경험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갖고 경력을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교의 조교수가 되겠습니다. 도전을 해서 교수가 되는 과정을 봤죠. 바로 그 포스닥 과정과 비슷한 게 전임입니다. 전임의사. 이제 앞으로 내가 교원이 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임의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학교에서 이제 딱 고용을 해주면은 뭐 강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조교수로 계약하거나 조교수를 거쳐서 계약 교수인 조교수를 거쳐서 테뉴어를 받으면 부교수, 전교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부 돈 1,200억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1,254억 원을 쓰고 보험부가 32억 원을 쓰는데 국가보험부 산하에도 보험병원이 꽤 많습니다. 그걸 다 동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이런 공공병원을 다 동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니까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무급휴직을 하면서 일을 줄이고 또 병원을 못 돌리니까 이 불효불급한 환자들은 덜 받고 이렇게 최소한 버티기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과대학 일부 교수들은 사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웃기네요. 그 의과대학에 포함된 본교에서는 우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수가 3,000명이 넘었어요.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아니 본교가 뭐 때문에 증원을 하겠습니까? 의과대학에서 요청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의과대학 소속 교수 중에 일부는 이 전공의들의 합세에서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조금 우스워요. 의사가 많아져서 의사들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개업의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의과대 교수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윤 대통령이 나가는 거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77년 건강보험, 그때는 의료보험이라고 그랬죠. 그때 처음 했는데 그때 77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116배,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는데 의사수는 7배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늘고 의료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건 의사는 조금 늘었다. 이러면 국민들이 불편한 거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82년 미스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요. 이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하게 집권을 했어요. 그가 집권했을 때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부죠. 그래서 그랬나? 바로 우리 민노총 같은 미국 노동촌영맹 산하 항공관제사 조합이 일주일에 40시간 관제사가 근무하는데 8시간을 줄여서 32시간만 근무하게 해달라라고 했고 연봉을 1만 달러 이상 올려달라. 1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1,000만 원인데 그땐 더 많았겠죠. 연봉을 1,000만 원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걸 철도로 LA에서 뉴욕까지 간다는 건 며칠이 걸리니까 어렵잖아요. 자동차는 운전하고 가기도 너무 힘들고 다 비행기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도시국가처럼 중간에 사막도 있고 럭키 산맥도 있고 해서 도시국가처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를 빨리 가는 항공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항공 우리가 교통을 통제하는 교통순경도 경찰도 국가공무원이고 철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요즘 KR 그래서 일종의 공사 형태지만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공은요, 100% 정부가 관리해야 돼요. 왜냐?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뜨고, 누가 가는데 옆에서 막 오면 들이박잖아요. 엄청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는 관제사들이 다 이 관제를 합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석에 타고 몇 번 비행을 해봤는데, 우리 자동차는 우측 통행하죠. 기차는 좌측 통행합니다. 전철은 지하철은 우측 통행하고 그건 다 아시죠? 그건 평면을 가기 때문인데 그럼 비행기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측 통행하냐? 좌측 통행하느냐?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본 거는 상하 구분을 합니다. 한 300피트 이상, 100m 이상 고도를 두고 아래 위로 날아가더라고요. 이 옆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상하 고도를. 그래서 비행기들은 당신은 P7 무슨 공역에서 무슨 루트로 몇 피트로 날아가라. 몇 피트로 날아와라.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띄워놓는데 이게 몇 피트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그걸 니어미스. 충돌은 하지 않았지만 매우 가까이 와서 사고로 쳐버립니다. 니어미스를. 그래서 확 뛰고. 근데 공항에 쭉 왔을 때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거의 1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리죠. 그러면 하나 내리면 바로 뒤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따다다닥 붙습니다. 다 니어미스 상태예요. 그래서 관제사들이 요걸 아주 속도까지 다 통보를 해서 그거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뱅뱅 돌면서 차례대로 내리게 하고 내리는 와중에 또 한쪽엔 뜨게 하고. 그래서 관제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제사는 전부 다 국가공무원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국가공무원들이 미국은 도시국가고 공항 위주인데 전체가 파업한다면 미국이 마비되죠. 마비되는데 그러니까 파업을 들어간 거예요. 전공로가 파업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공무원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라고 법이 돼 있는데도 이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당일날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라고 딱 하고 48시간 이내에 복귀해라. 아니면 해고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미 공군에 있는 또 자발적인 지원자들을 포함한 관제 인력을 총동원해서 항공관제를 하게 했습니다. 48시간이 지나도 안 돌아온 사람이 무려 87%였습니다. 13%만 돌아왔습니다. 87호 전원을 87% 무려 11,359명을 레이건 대통령은 바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관제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군인력을 투입했지만 미국 공항은 완전 마비됐죠. 그래서 항공교통 이용률이 28%까지 떨어졌다가 3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50%, 2년이 지나서 옛날로 회복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관제사를 새로 키워낸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큰 위기를 맞았지만은 그때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노조 정말 셌어요. 이걸로 잡기 시작하면서 야, 저 레이건이 저게 영화배우 출신이고 의회도 자기 편이 아닌데 못하지 했는데 이걸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레이건이요. 그 다음에 소련을 아주 잘 다루죠. 나중에 레이건이 이제 레이샤비크 노딜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트럼프,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그 여자 유엔 대사 했던 사람이 공화당 후보 나온 거를 오늘 포기해서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하노이 노딜을 김정은 상대로 했는데, 이 레이건은 거칠게 나오는 소련, 그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아주 막 지금 러시아 푸틴처럼 나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브레즈네프가 죽고 안드로포프가 죽고 체르네코가 죽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가 들어서서 레이샤비크에서 회담하게 됐을 때 딱 몇 마디 듣고 나서 나 안 해 하고 레이샤비크 노딜을 만들었어요. 아주 거칠게 다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미국이 냉전을 끝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로 이름 지었죠. 윤석열 대통령은요, 집권했을 때 어마어마한 180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지금 이재명을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갖고 온갖 장난을 다 쳤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살려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개혁하다 보면 나라가 망해요. 지금 민노총이 북한하고 내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는 지난번 뭐 제주, 그다음에 어디야, 경남 쪽 간첩 사건으로 이미 드러나 있죠.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의사들을 상당히 귀족인데 이걸 허용한다고? 웃기는 소리죠. 절대로 허용 안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혁명적 정부가 돼야 된다 그랬고, 그게 미흡하다고 늘 불만을 토로했는데, 뭐 본인도 모르는 바는 아니겠죠. 근데 힘이 딸렸는데, 의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 하니까 붙어보는 겁니다. 네, 의사들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이 특징은요, 사실은 대통령 된 2022년에 이미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었죠. 그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관제사 파업 대처한 것처럼 타협은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은 없다라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24년도에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게 나와요? 용납할 수가 없죠. 1970년대 영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같았죠. 바로 문재인 같은 자들이 있으면은 나라 꼴이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걷어갖고 자꾸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 안 하죠. 그래서 자기는 펴웠죠. 그럼 나라 꼴은 죽는 겁니다.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다 죽어갈 때 대처 여사가 영국 총리가 돼가지고 노조와 싸우기 시작하죠. 영국은 케인즈 이론에 따라서 수정자본주의라 그럴까, 다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해주다 보니까 노동당 정부처럼 그렇게 흘러왔죠. 노동당 정권처럼 흘러왔죠. 그래서 뭐 모든 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뭐 다 정부가 밀리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죠. 복지는 방만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당 정권이 그걸 허용하다가 보수당의 대처가 총리가 되면서부터 맞서기 시작하죠. 영국식 자본주의, 케인스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먼저 빅뱅이라 그래서 금융개혁을 합니다. 규제를 철폐하고 돈이 돌아가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많은 노조가 센 거를 노동당 정부가 다 노조를 국영해준 기업들을 다 민영으로 넘기죠. 민영으로 넘기면 뭐 농땡이 부른다면 다 잘라버리죠. 그리고
탄광노조가 84년도에 아주 유명한 파업을 했을 때 거기도 탄광은요. 영국 탄광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은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가지고 기관을 돌려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서 지금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탄광노조는 영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조직인데 이들이 파업했을 때 영국 탄광이 뭐 경제력도 없는데 There is no alternative 라고 딱 선언하면서 국가가 미리 준비해놨던 석탄 재고를 풀어서 국민들 난방을 하게 하면서 총력으로 맞서갖고 붕괴시켰죠. 그래서 영국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설치고 민주당이 저렇게 정리없이 나가는 거는 문재인 정권이 친북을 하면서 이 세금 걷어서 막 나눠주고 국가 경제를 거덜나게 했던 거잖아요. 제가 문재인을 잡아놓으라는 건 그게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잡아놓으면은 또 그 지지 세력에 뭉쳐갖고 개딸처럼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힘을 못 사도록 그런 노조가 힘을 못 사도록 잡아야 됩니다. 잡기 위하려면 우선은 의사들의 불법 행동을 잡아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7년째 3만 불에 갇혀있는 이 질곡을 벗어나고 또 이렇게 다뤄야만 이걸 다루는 거를 김정은이가 유심히 볼 거예요. 아까 미국의 관제사 노조를 다룬 레이건이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개혁입니다. 민주당 조국이가 조국 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을 개혁한다고 가죽 벗기고 있는데 나무 가죽 벗겨서 피실감이 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개혁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노동개혁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노동개혁도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이란 건 모르니까 윤 대통령이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감사합니다.